드디어 3부가 됐네요. 오늘 좀 일찍 영상을 찍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이렇게 아이 학교 시간까지 맞춰서 영상이 계속될지는 몰랐습니다. 좀 빨리 찍고 쉬려고 했었는데, 아이가 자꾸 목을 이렇게 치고, 너무 좀 저를 밀치고 너무 이게 강도가 좀 깊어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의 입장에서 너무나 힘들고 학교 생활이 버텨야 되니까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을 생각하니까, 정말 이게 목에 이상이 있나? 밥을 먹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월요일에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5월 한 달간 감기로 난리를 쳤기 때문에 감기 쪽은 아닌 것 같고, 이 목 아프다는 것도 조금 오래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목에 뭐 걸려있나 싶어서 정형외과를 제가 아이랑 같이 갔는데, 그 정형외과 이제 뼈를 보고, 그리고 철 같은 게 이렇게 몸에 들어가면 그런 거는 할 수 있겠지만, 뭐 음식물 이물질 이런 거는 이비인후과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갔었었는데, 이비인후과 가야 되는구나, 가까운 이비인후과가 없나요 하니까 그 근처에 어디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걸어가기에는 조금 멀긴 한데 버스 타면 금방 갈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제 가려고 마음을 먹었었죠. 딱 나오려고 할 찰나에 저희 교회 다니시는 그 장애인 관련해서 이제 조금 지식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딱 앉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 옆에 앉아서 유모차를 주려고 했는데 얘가 먹지 않는다면서 저에게 먹으라고 건네주셨고, 저희 아들에게는 막 간식을 이렇게 이만한 봉지에다 간식을 꺼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생각지도 못했는데, 또 이거 유모차 이게 태웠는데 안 받아 먹을 수도 없고, 뭔가 좀 아주 잠깐 사이였지만 굉장히 좀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드리고, 저희는 이제 이비인후과 가야 된다고 하면서 거기 안다고 유명하다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갔죠. 한 코스에 바로 내리더라고요. 내리고 갔는데, 뭐 정말 현대식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뭔가 옛날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곳이었는데, 분명 빨리 갔는데도 대기자도 별로 없는데 굉장히 좀 오래 걸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어떤 아저씨가 저희 아들 보고 웃어주면서 또 얘기해 주시고, 저희 차례가 되어서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 아이가 목에 뭐 걸렸는지 밥을 좀 제대로 못 먹는다 하니까 이렇게 코랑 목이랑 보시더니 비염 때문에 밥을 뭐 한 달 동안, 제가 한 달 동안 그렇게 계속 됐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계속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씩 이렇게 있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더니, 비염 때문에 밥을 못 먹는 거는 말이 안 되고, 뭐 코랑 목이랑 이런 것도 이상이 없고, 이거 시간이 나면은 아이 먼저 밖에 나가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보내놓고 얘기를 하시는데, 시간이 나면 그 정신과를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인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렇다고, 신경이 예민하면 이물감이 느껴진다고, 그래서 이제 목 삼키는 걸 힘들어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단호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좀 더 묻고 싶었지만 좀 빨리 말을 끊어버리고 다른 분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 이 정신과라는 말만 들으면 왜 이렇게 마음이 좀 무거운지,
그래서 병명을 한 번 더 간호사분께 물었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좀 생소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엄청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본인 스스로가 여기가 목이 쫄려온다는 그런 느낌이겠죠. 뭔가 걸려있는 것 같고 불편함을 느끼는. 그래서 이제 그 말 딱 들으니까 기분이 살짝 좋지는 않더라고요. 아, 여기까지다. 뭐 약으로 그냥 뭐 감기 약으로 해결하는 거는 하겠지만 이 분야가 이제 정신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까지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도 선생님께 이제 갔었었는데, 학교 선생님께 아이를 데리고 갔었는데 뭐 정신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안 해드렸죠. 괜히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실 것 같고, 그냥 아이가 예민해서 목에 뭔가 예민할 때마다 이물감을 느끼는 것 같다면서 혹시라도 심하면은 이 약한 감기약을 먹이시고 통제가 안 되면 저를 부르시던지, 그리고 이제 밥 먹을 때 습관을 좀 바꿔야 될 것 같다. 물을 좀 많이 마시려 하니까 물을 좀 적게 마시고 쌀을 이렇게 넘기는 훈련을 좀 시켜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님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물을 적게 먹이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이를 보내고 저는 왔었는데, 하교하기 전에 전화가 한 번 왔었습니다. 아이가 자꾸 목이 아프다고 목을 치고, 그래도 이렇게 표정으로 봐서는 굉장히 좀 정말 목이 아파서 그런 것 같다면서, 이게 10도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얘기를 하니까 제가 하면서 아이가 좀 예민해서 그런 거니까 분명 아파서 아픈 것 같이 느껴져서 표정을 찡그리고 하겠지만, 아프다는 거 말고 좀 장난을 친다, 그러니까 장난을 치는 행동도 같이 겸용이 된 거죠. 그렇게 지속적으로 선생님이 힘들게 하는 거죠. 장난을 치는 것도 염두를 해서 보시고 조금 그냥 관심을 끊을 땐 좀 끊어주시라면서, 그렇다고 우리가 뭐 아이를 정말로 방치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또 좀 가만히 놔두면서 또 아이를 관찰하면서 또 좀 필요할 때 좀 관심 가져주고 챙겨주고 하면 된다면서 너무 신경을 쓰시지 마시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그래도 뭐 국수를 잘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비빔국수인데 자기가 좋아했는지. 그렇게 이제 얘기가 끝났었고, 그 다음 날이 되었죠. 화요일이 되었는데 오전에 또 전화가 온 것입니다. 아이가 오늘도 완전히 태도가 흐트러져서 자꾸 소리를 내고 뭐 자꾸 교실 밖으로 가려고 하고, 그래서 좀 통제가 많이 안 됐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지속됐냐고 하니까 거진 1시간 정도 될 때까지 그렇게 됐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되면 선생님 정말 힘드셨겠네요. 길어지기 전에 저에게 연락을 해서 좀 아이를 빨리 조퇴시키든지 하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저는 이럴 때마다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해봤자 이게 해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만 합니다 하면서, 그리고 아이에게 나는 의사도 아니고 너를 해결 봐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단정 짓고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제가 몇 번 이제 기도한다 이렇게 들으셨으니, 그러면 아이가 자꾸 도와달라 하는데 이것도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 맞아요 하면서 저랑 있을 때 기도를 본인도 이제 안 그러려고 하는데 그렇게 행동이 되니까 기도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한다고, 그때마다 기도를 해준다고
그렇게 좀 기도를 한다는 그런 것에서 좀 선생님이 집중을 할 수 있게, 예전에도 몇 번 했지만 그냥 흘려들었었지만 이번에는 너무나 좀 아이가 강력하게 좀 통제가 안 됐다 보니 저의 말을 좀 귀담아 들으시더라고요. 그냥 저는 해결을 볼 수 없고 기도를 하고 견딥니다 하면서 하니, 그래도 우리가 예전에 아이의 이런 행동, 뭐 급식실 가지 않는 행동, 급식실에서 밥 먹지 않는 행동이 이걸로 정말 선생님은 저랑 힘들었지만 아이가 결국에는 급식실에서 요즘 밥 잘 먹잖아요 하니까 이것도 때가 되면 또 나아질 거예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죠. 어제도 그 아이가 이제 그림을 자꾸 이제 좀 심각하게 중독적으로 그리더라고요. 제가 말려도 안 되고, 말리면은 후다닥 가서 뭔가 펜을 가져와서 막 스케치를 한다든지, 그리고 여러 장수를 그려서 자꾸 그 인장같이 이렇게 얼굴 형태의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자꾸 이렇게 손을 꾹꾹 눌러서 눈처럼 이렇게 만들고. 어제는 좀 심했습니다. 어제는 심해서 제가 서울 여행 갔다 오고 나서부터 왜 이렇게 저녁에 잠이 오든지 좀 일찍 잠이 들었는데 난리가 났더라고요. 아이가 막 계속 자야 되는데 자지 않고 자꾸 그림을 이렇게 만지고. 그래서 제가 어제 좀 세게 머럭했죠. 그리고 할머니도 머럭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할머니는 율법적이라서 굉장히 뭐 그런 것에서는 대범하십니다. 바로 이렇게 뭐로 하시려고 하셨는데, 이제 제가 자꾸 뭐 그렇게 세게 뭐렇게도 아이에게 노여움만 사니까 좀 살살 하자는 그렇게 행동을 취하니 할머니도 좀 대기하고 있었죠. 근데 어제는 정말 제가 참고 또 참았지만 정말 이대로 놔두다가는 아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기 다크서클 이만큼 내리고 계속 밥도 못 먹겠다고 이러니까. 그래서 나는 널 죽게 내버려 둘 수 없다 하면서 네가 지금 뭘 붙잡아야 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제는 강제적으로 이제 그림을 뺏어서 쓰레기통에 넣었죠. 넣었더니 본인도 이제 때가 됐다는 걸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상 뭔가 아이의 액션이 나올 것 같았는데 나오지 않았었고, 아이가 그냥 잠이 들더라고요. 잠이 들고 아침에도, 원래 아침에까지 막 그림을 그리겠다 하면서 학교도 가기 싫어 그 정도로 심했었는데, 그림을 정말로 버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아이가 그냥 아무 말 없이 학교를 가더라고요. 또 심심한 얼굴로 학교를 가는데 자꾸 그림으로써 만족을 하고 의지를 하려고 하니 자꾸 뭔가 모르게 이렇게 얼굴 행색이 이렇게 죽어가는 얼굴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할머니랑 저랑 이제 삼촌이랑 가담해서 정말 작정을 하고 어제는 못 그리도록 그렇게 제재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얘기만 남겨뒀는데요. 직장을 가면서 있었던 일이 갑자기 그 불교 선생님께서 그때 이제 회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회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제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제 그것을 이제 뭐 크게 거부감 없이 들으셨고, 뭐 이런저런 뭐 생활의 얘기들을 많이 이렇게 많은 시간을 이렇게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때 이후로부터 뭐 인사를 해도 이렇게 좀 차갑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도 마찬가지였죠. 반갑게도 인사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언제 시간 되시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 왜요 하니까 밥 먹으러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회식이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회식은 아니고 그냥 좀 선생님들이랑 밥 먹고 싶다고 저희 교회 같이 다니는 선생님이랑 그리고 불교 선생님을 이렇게 세 분이서 밥을 먹자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일을 하고 나서 이제 퇴근하고 밥을 먹으러 가고 싶은데 그 선생님들도 뭐 좀 사정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선생님은 일 안 하시는데 또 몇 시간 있다가 또 기다렸다가 이제 또 뭐 저를 또 같이 이렇게 합석해야 되니까 그렇게 따지면 저도 뭐 쉬는 날에 쉬고 있다가 또 일 가는 날도 아닌데 가는 거는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래도 수요일이 괜찮을 것 같아요. 목요일은 제가 이제 무언가를 한다고 얘기를 드렸었고 그래서 이제 한 분 또 교회 다니는 선생님 한 분 더 있으신데 그 선생님은 제가 얘기를 꺼냈지만은 뭐 그냥 얼버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또 밥을 먹는 그런 순간이 또 생겨나게 됐네요. 그렇게 퍽 다 친하지는 않아서 좀 뭐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불편함도 있을 수 있고 또 영적으로 또 견뎌야 할 그런 또 이야기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저도 예전에 그 선생님을 잘 몰랐을 때 복음 전하고 나서 저희 모임에 좀 그 선생님이 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솔직 클럽이라든지 뭐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들었었는데 이제 불교의 그런 사상이 너무 강하시고 해서 저도 조금 거리를 뒀었는데 그 선생님께서 이제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 좀 놀랍기도 하고 그리고 좀 조심도 해야 되겠죠. 감사하기도 하지만 좀 영적으로도 끼어 있어야 되고 제가 만난 학생이 이제 좀 저도 뭐 그 학생과 같이 이렇게 좀 눈치를 보면서 서로 밀당을 하지만 어쨌든 좀 학생이 좀 기분이 나쁘지 않게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려고 좀 그렇게 마음을 먹어서 학생을 대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학생이 마음이 많이 열려서 뭐 언제든지 가방을 빨리 메고 집에 가려고 하는 마음은 똑같겠지만 그 양말을 벗고 저에게 주고 제가 이제 감사합니다 받고 제가 다시 양말을 신겨주는 그 횟수가 너무나 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말 수업 때마다 끼어드니까 10번도 더 넘을 것 같은데 이게 세어보면은 정말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장난을 쳤죠. 너 자꾸 선생님한테 그럴 거야 하면서 무릎을 좀 장난스럽게 이렇게 살짝 건드니까 아이가 막 웃기다고 막 깔깔깔 넘어가는 거예요. 너 너무한 거 아니냐 하면서 선생님이 힘든데 자꾸 양말 벗을 거야 하면서 이렇게 좀 몸을 살짝 장난으로 쳐줬죠. 기분 나쁘지 않게 하니까 웃기다고 막 웃는데 뭔가 그런 면에서는 서로가 좀 많이 편해졌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할머니랑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교류하고 톡이지만은 하다가 뭐 항상 부족한 점이 있으면 할머니에게 좀 말씀드리고 좀 솔직하게 좀 할머니랑 소통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해달라 했을 때 못했을 때는 할머니
그렇게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저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 그렇게 못했습니다. 하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자꾸 솔직하고 좀 따뜻한 그런 소통을 하고 있으니 할머니께서 어제 정말 장문의 글을 보내시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자꾸 이제 사진도 잘 찍어주시고 하니 잘 보고 있다. 잘 보고 있고 아이랑 정말 잘 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고 선생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좀 여쭤봐달라고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저에게 할머니께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이 무엇을 좋아하냐는 이 질문이 어떤 뜻이지? 이게 조금 너무나 이게 광범위하더라고요. 음식을 말하는 건가? 뭐 도너츠 먹고 싶어 하면 도너츠를 사주시고 치킨 먹고 싶어 하면 치킨 쿠폰을 사주시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뭐 받으면 제가 부담스럽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끝내려고 했는데 뭔가 이게 굉장히 좀 그 집에 마음이 좀 많이 열려 있다는 할머니도 그렇고 그 어머니도 그렇고 마음이 많이 열려 있다는 그런 느낌이 저에게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어요 하면서 한 가지 있다면 할머니, 형, 그리고 어머니, 뭐 부모님 모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제가 바라는 거고 그리고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제가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말 그 학생 같은 친구들이 모두 세상 밖에 나와서 좀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가게끔 도와주는 게 저의 일이고 소망이에요 하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리고 불편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제가 교회를 다녔다 보니 톡으로 전도를 하게 됐네요 하면서 점점점 이렇게 보냈는데 굉장히 좀 그 답장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보지 않다가 오늘 아침에 그냥 톡을 열진 않았는데 그 잠깐 조금 잘려있는 그 멘트를 봤는데 이해합니다 이렇게 이제 적혀 있더라고요. 어쨌든 좀 뭔가 그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뭐 직접적으로 센터에 오시진 않고 뭐 전화도 뭐 이제껏 딱 한 번만 한 상태라서 뭔가 얼굴을 보고 복음을 전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그 톡으로 주시는 멘트가 무엇을 좋아하냐고 여쭤보네요. 이 멘트가 왠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어쨌든 뭐 톡이었지만 복음이 전해져서 정말 저는 기쁘고 또 거부하신다면은 거부해서 뭐 이 선생님이 여기서 전도를 하더라 그렇게 해서 뭐 전도를 하지 말라고 제재가 들어오고 뭐 그런 상황이면은 언제든지 뭐 정말 복음을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 거니까 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은 그런 것까지 뭐 감안은 해야 되겠지만 할머니께서 마음이 열려서 또 계속 지속적이고 따뜻하고 훈훈한 그런 소통을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 학생이랑 저랑 만난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그 직장에 있는 때까지는 정말 충성을 다해야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30분이 되기 전에 제가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시간, 2시간 반이네요. 2시간 반, 3시간은 오늘 얘기했는데 모두들
졸고 계시거나 나가셨진 않으셨을지, 어쨌든 이 긴 시간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